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 양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환자를 보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진단명이 없는 환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피부를 가지고 한방치료, 대학병원 치료까지 다 했었는데, 특별히 질환명이 딱 나타나지 않는 아토피라 건선이다 이런 질환명도 없고, 눈하고 코, 입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조직 근처에 수포가 아주 수십 개, 다 합하면 수십 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붉은 알러지처럼 수포가 일어나는 그런 환자 케이스입니다. 요 분인데요. 이제 바깥에서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 사람과 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 정말 얼굴 페이스 이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제 치료를 하시고 그분의 이제 그 소개로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대면을 하지도 못했고 사진으로만 그리고 전화통화로만 상담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처음 저랑 통화를 했을 때는 제가 상담을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를 신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제제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2알씩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케이스를 보고 유산균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씩만 복용을 했다든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맞게 복용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닥 그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대 없이 드셨는데, 생각 외로 한 3주 정도가 지나니까 피부에 붉었던 그런 수포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더 열심히 드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1년 정도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와 만나게 됐고요. 10개월 정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를, 아토피나 건선이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용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란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조직에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과 함께 면역세포의 진입을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자체가 과잉된 면역세포의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면역세포의 진입을 막아주는 게 스테로이드고, 또 굉장히 강한 소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선 드실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면역세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입을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10개월이 아니라 좀 더 만약에 2년, 3년 길게 드셨다면 우리 몸에 복부지방도 쌓이게 되고 중성지방으로 얼굴이 또 부종이 문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된다 그래서 문페이스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랑 인연이 돼서 치료했던 케이스예요. 한약도 그때 당시에 한약을 5제 정도 드시고 있는 중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또 그리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로는 면역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항체를 과잉으로 생산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제제하고, 2번째 제가 유산균, 면역 유산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피부 면역, 그러니까 피부 자체 내에서 염증을 항염 물질로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3라고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죠. 또 한 가지는 4가지 제제를 썼는데, 또 한 가지는 감마리놀렌산이 굉장히 고순도로 나와 있는 감마리놀렌산 제품으로 4가지로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치료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이분한테 피부 질환 외에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극심한 비염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피부 질환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됐는데 비염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도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이 사진 보시면은 눈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손가락으로 보이는 뭐냐면 다 좋아졌는데 눈 밑에 있는 수포가 아주 약간 서너 개가 남아있다. 이거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비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겨울철만 되면 굉장히 그 감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다. 이분이 처음 오신 게 한 2월달, 2월 5일이네. 2014년도 2월 5일인데요. 이제 좀 3월달, 4월달, 5월달 환절기를 지나가면서 그때 비염이 극심한 때잖아요. 근데 비염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분의 자녀분들도 감기에 그렇게 자주 걸리는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면역에 좋은 영양소는 뭐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좀 집중적으로 3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요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처음에 복용해드렸던 거 보통 제가 썼던 제제가 한 4캡슐 정도 하루에 2캡슐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다가 3개월 후에 한 4개월째부터는 이제 한 캡슐씩 아침 저녁 그리고 더 줄여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나씩만 꾸준히 유지하셔서 정말 끝까지 딱 완전히 완치가 된 케이스고요. 그 이후에도 건강관리나 식이요법을 잘 하셨는지 거의 재발되지 않아서 사실 이분이 피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저에게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정말 거의 정말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토피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중추적인 건 면역세포인데 그렇다면 면역세포하고 연관된 우리 몸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포인트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내에 면역세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장내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또 건강한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중간에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미생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미생물과 연관돼서 면역세포도 건강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짚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알러지 때문에 지금 피부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